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광산구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휴대폰은 모두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정성용 기업주치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정종현 센터장님이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장 정정현입니다. 오늘 행사가 여러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굉장히 조촐하게 진행되어지고 대신 유튜브로 중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와 달리 조금 축약돼서 진행되어진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참석자 소개해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서 가장 좀 고생을 하시는 분인데요.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줄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광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평동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김보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죄송하게도 참석하신 분들 다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만 광산구민의 민의를 대비하고 계시고요. 광산구의회를 활기차게 운영하고 계신 이영훈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산구의 의장 이영훈입니다. 오늘 광산구 기업주치 정책 토론회 개최를 광산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산업연구원 양현봉 선임연구원님과 또 오늘 자장을 맡아서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실 김영집 지스트 부총장님, 그리고 패널로 나서서 뜨거운 토론을 해주실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화상용 센터장님, 그리고 평동 산업단지협의회 김보건 회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정영 기업주치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권역별 평균 기업 가치를 확인해 보면 경기도가 483억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주는 136억 원, 전남은 186억 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4만여 개 중 60%가 수도권에 유치해 벤처기업 투자금 역시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광주 전남 지역에 부족한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벤처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한국경제기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3% 미만이고 유니콘 기업이 될 확률은 0.1% 미만이라고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쿠팡, 토스,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적인 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 그리고 벤처 투자 생태계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 사람, 돈이 몰리는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대안을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한 발전 방안 그리고 광산구 벤처 창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 패널분들과 참석하신 모두가 새로운 시작과 열린 마인드로 광산 경제 선순환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휴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폐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재개에 필요한 여건을 돋는 방법들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산구에도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산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결과를 광주시와 광산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듣고 각 분야별 패널분들의 의견을 순서대로 청취한 후 전체 참석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산구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양현봉 선임 연구위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평동이란 단어를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장성댐 상류 지역에 북한면이라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장성댐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평동이나 논을 사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또 80년에 대학 다니면서 그 많은 체류탄을 마시고 다녔던 그 기억도 나고 또 김영지 우리 부총장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광산구의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광산구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련 통계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를 대상으로 했으면 더 넓은 의미의 광주시의 어떤 벤처 창업에 도움이 됐을 것인데 광산구는 이제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제가 또 광주를 떠난 지가 한 30년 돼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모르는 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 말씀 볼 것은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한다니까 제 집사람이 이게 온라인 생중계 된다고 제 비비크림을 바로 가라더라고요. 제가 기왕이면 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경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살 때도 지역에 이게 또 고등학교 때 참 한 달이면 몇 번씩 다녔던 참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드리면 바로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사전 식전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훨씬 더 부드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에 대한 생존율이 다 아시는 것처럼 5년 후에 생존율이 한 30%대입니다. OECD 평균이 한 40%대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이 낮을까? 제가 2014년 말에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한 몇 년 지나니까 대전에서 지역 방송을 그러니까 9시 25분 되면은 대전 지역 방송을 틀어줘요. 이제 서울 끝에다가 갑작스럽게 대전 뉴스가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던데 이제는 아주 더 지역에 살려고 보니까 더 적응이 됐고, 근데 그 중에 2017년인가 지역
방송에 대전에 청년 창업몰이 생겼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이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이와 같은 이 청년 창업몰이 전국에 39개가 있습니다. 돈이 550억이 투입됐습니다. 광주에도 바로 오다 보니까 1319 송정역 시장에도 청년 창업몰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에도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전국의 39개 중에서 36개가 이미 좀 문을 닫고 3개가 명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산역에 있는 게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느낌 나는데 제가 보건데 이게 여기 1913 청년 창업몰에 들어 있는 그 기업들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죽어가는 전통시장에 청년들을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청년들이 수요자 지향적인 아이템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전통시장 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순대를 먹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짰는데 여기서 햄버거, 피자를 파는 거예요.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청년들의 이 제품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에서 명맥이 유지됐습니다. 정부 돈 끊어지니까 다 문 닫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상이에요. 청년 창업 정책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정책을 30년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 청년 창업이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창업이라는 것은 축적의 기술, 축적의 경험, 축적의 네트워크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창업이에요. 누구나 창업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성세대의 무책임이 청년들을 이렇게 몰고 왔던 거 아닌가?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또 광산구에서는 좀 더 좀 질 좋은 창업, 창업에서 몇 년 내에 문을 닫는 창업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위 벤처 창업, 기술 창업 같습니다. 광산구는 특히 이제 광주에서도 이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산구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해볼 수 있는 그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청년 니들이 기성세대 일자리를 못 주니까 니들 창업해서 네 일자리와 네 동료 일자리까지 만들어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짓이죠. 그것은.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많은 청년 이것보다는 기업발 스피노프가 대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업에서 뭐 10년, 5년이든 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자기가 익히고 그걸 가지고 창업에 나가는 것들. 국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중기특위에서 이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대안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창업 자체는 원천 기술이 아니거든요.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소위 실험실 창업들, 대학의 실험실 창업과 또 연구소발 창업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제대로 된 창업이 되겠다. 화순의 백신 연구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포스텍 같이 이렇게 이 오미크론을 잡는 이런 것을 왜 광주에서는 못 만들어낼까? 그래서 이제는 기술 자체 개발보다도 어떻게 기술로 사업화를 적시에 빨리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래서 광산구의 청년 창업이 아니라 광산구의 벤처 창업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서론적인 부분은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하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산구가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벤처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벤처 창업 생태계 하면은 많은 생태계 하면서 정부는 말만 생태계고
실제 정부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정부 주도의 창업 정책입니다. 절대 이러면은 생태계가 교란이 될 뿐이 아니라 자생력이 없어요. 정부 돈 안 주면은 청년 창업을 다 문 닫듯이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발 좀 바꿔야 되겠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 바늘에다 실을 꿰서 가야지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창업, 창업 벤처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개념을 짓고 그 지원 체계상의 문제는 뭔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창업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 이런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거나 또는 기술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진화하고 또 다른 기업과 융합하고 다른 기술과 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기 정식 시스템이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창업 생태계 어떤 작동 시스템을 보면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서나 이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러면 대학에 가진 연구소에 가진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 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IPO까지 가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한 3%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해요. 실패한 기업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완전히 성공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M&A를 통해서 자기가 기술을 M&A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엔젤을 하든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돈을 끌어서 다시 창업을 해서 두 번째 한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대부분이죠. 사실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면 재도전, 재창업 사실은 정부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정부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도전, 재창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광산구 주치센터 같은 우리 김영기 우리 부총장님이 성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견점이 가장 중요한 그렇거든요. 창업에 경험이 없이 경험을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을 운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기업 운영을 해본 이런 사람들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창업을 해서 성장해가는 이 세 가지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인들이 이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창업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이 생태계 중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이 한 3% 성공한 건 오케이. 이 부분도 안 돼요. M&A도 안 돼요. 재도전, 재창업도 안 돼요. 정부는 계속 그래도 그냥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돈만 집어넣는 이런 방식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창업 생태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창업 교육이 대학생 위주로만 창업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 가서 보면요, 대학 학생들 우리나라 1만 강자의 창업 강자가 되는데 제가 강의 가보면은 학생들이 30% 자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점을 따라왔지 창업으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재 이게 실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중심으로 학생들한테만 창업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이게 돈을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자금도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 벤처 창업 기업의 전체 자금의 60%가 엔젤이고 30%가 벤처 캐피탈이고 나머지 10%가 정부의 융자 자금들이거든요. 은행 자금들. 우리 한국은 정반대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거나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실패해버리면 다시 재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법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이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창업을 하고 나면 창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 이후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를 우리 김영기 부총장님 말씀하신 광산구 주치센터 같이 이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냥 신용보증 통해서
지역 중소 육성 자금 통해서 계속 주고 뭐 그런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됩니다. 창업지원법이 86년에 만들어졌고, 제가 산업연구원 입사해서 85년에 입사해가지고 그 법 만들 때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주고 계속 이러게만 하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생태계가 돌아가면은 정부 역할은 빠져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 부분에 정부가 들어가고 시장이 돌아가면 정부는 빠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팁스 같은 거, 팁스 민간 엑셀레이터가 1억만 되면은 정부가 9억을 넣어줘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제도가 잘 나가는데, 저는 이 10년이 됐으면은 시장에 서서히 맡겨도 정부는 빠져야 되는데 계속 돈을 더 줍니다. 1,000억 더 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에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고 또 하면은 민간 시장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창업 교육이 주로 대학원생 위주로, 청년청 위주로, 청년청보다 주로 대학생 위주로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이전 단계에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도 그래요. 대학 이전 단계에서부터 얘들한테 기업가정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에서는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만들어보고 되면은 창업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취직하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국민학교 때는 서울대, 중학교 때는 연고대,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만이라고 들어가면, 이런 것이 일상적인데 그 학생들한테 창업하라. 그래서 이 창업교육 자체도 교육부도 그렇고 서로가 부처가 이제 사실 목적이 다르지만은 대학 이전 단계에서는 창업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본 핵심은 기업발 스피노프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는 전혀 관심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부센터가 한 28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30개가 대학이 들어있어요. 창업선도대학이 44개가 있는데 그 44개 창업선도대학이, 저는 창업선도대학 설계하면서 그럴 때 가장 대학이 자원이 많고 잘 운영할 것 같으니까 한 대학당 20억씩 주면은 창업 자원이 없으니까 이는 가지고 산업단지로 들어가서 좋은 기업을 뺄 줄 알았어요. 대학의 실험실에 있는 교수들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시킬 줄 알았는데, 정부 돈만 잘 따가지고 눈 딱 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계획서만 평가서만 잘 내가지고 또 돈 받고 하는 방식입니다. 제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이 창업선도대학이 산업단지 가서 이 좋은 기업들 빼내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고, 창업자금도 정부가 융자 위주로 나가는 돈,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담보도 없어요, 신용도 없어요, 기술 검증도 못해요. 그 기술을 보고 엔젤들이 돈을 넣어주고 벤처 캐피탈 넣어주고, 제가 이제 금전에 제주도 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만들어줬는데 제주도에서 길이길이 보존하겠다고 정부 간행물 남발을 받아가지고 책을 찍더라고요. 광주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처럼 더 잘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제주도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주 생수 그 삼다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제주 지역 벤처 육성하겠다고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중흥건설 돈 벌어가지고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의장님도 가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 건설업도 그렇지만은 이 벤처 캐피탈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역 제대로 제조업 기술 기업들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안 해줘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회를 못해서 그러는지 제주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금 공급 시스템도 이게 그냥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 안전망 자체도 계속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법이 고쳐지지 않아요. M&A 사실 그 창업 기업들이 사실 다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되면 그 기술을 팔고 사고 하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중앙 지방 정부들 지원 기관들이 엄청 많아요.
제주도 가서 보니까 창업 지원 기관이 20개가 넘더라고요. 그 가면 보니까 제주도 창업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수하고 기술 창업 기업 수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게 한국 창업 지원 내 실상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광주도 지금 얼마나 있는가 다시 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권 추진 실태들을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금년도 15개 중앙부처와 청들 17개 시도에서 194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자금 이게 완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거의 한 1조 5천억의 돈이 나가요. 중앙정부에는 이것들을 36개 지원 기관을 통해서 90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보면은 광주 TP 창조센터 그것만이 아니라 광주대 전남대 기술주재사, 전남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광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인공지능 산업 사업단, 그 대학 창업 보시센터가 대학과 다 있고, 중진공 지역본부 통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광산구 주치센터에서 기업 진단, 성장 코칭, 정책 연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만 잡았어요. 여기에 2배는 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창업이라는 것은 각자 개별 지원 기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창업 지원 사업에 추진하는 데가 체계성이 없어요. 이 창업 지원 사업들이 복잡하고 다기하고 많은 지원기관들이 그 지원기관들도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창업 선두대학이 4개가 있는데요. 똘똘한 기업이 하나 오면 쟁탈전이 벌어져요. 유치하자고. 그래서 많은 유사성 높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창업 지원 사업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서로 협력이 돼야지. 기업 입장에서 이 보면 창업 협력이 돼야 되는데 각자 자기 것만 열심히 합니다. 예? 세 번째는 공급자 위주의 창업 지원 정책이에요. 실제 기업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받으면은 융자보다도 융자를 받았는데 우리 기술을 인정해서 투자를 연계해주면 좋겠다. 5년 후에 상환하는 것보다도 5년 후에 투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신용보증 같은 것도 투자 연계형 보증을 통해서 해주길 희망하는데 대부분 자금들이 융자, 그냥 신용보증을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쉽거든요, 일하기가. 돈 담보 잡고 빚으면 되니까. 사실 중소기업 진흥원나도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은 앞으로 중진공 그래서 10년 후에 자립을 해라. 이 미션 하나만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계속 이 지역본부 통해서 돈 몇천억씩 담보 잡고 나눠주는 이게 아니라 투자가 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의 투자 기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중진공 돈이 기본 시드머니 자체가 이제 사라지니까 신용보증도 똑같아요. 전국에 한 2,700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신용보증 보증창고 55조, 기술보증 25조, 지역재단 45조입니다. 120조가 보증이 되고 있어요. 왜 벤처캐피탈이 안 되느냐? 돈 융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벤처캐피탈, 엔젤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인지를 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창업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아마 여기 1913 송정역 시장도 홍보만 했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 있는 거거든요. 사후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김여기 부총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것은 진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멘토링, 컨설팅, 이런 사후 관리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걸 시만이 아니라 광산구에서 돈을 넣었다면은 그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매년 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해 나가고 잘된 부분을 있으면 잘 되게 하고 이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좀 좋겠더라. 세 번째는 이제 창업과 성장과 제도진이 원활한 이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한 번 부도나 버리면 영영 저 사람은 부도난 사람 우선 시각이 안 좋아요. 이게 미국 같은 데도 실리콘밸리 잘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왜 미국은 되느냐? 융자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한 사람 책임이잖아요.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이 생태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또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광주의 벤처 창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2019년에 한국은행 강원 지역본부 통해서 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강원도에서 우리 저게 벤처 창업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한국은행에서는 광주에서는 절대 전화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전국, 강원도,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전라, 제주권을 구분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는데 우선 창업 준비 기간이 전국 평균이 한 10개월 되는데 광주는 9개월밖에 안 돼요. 창업 교육 자체, 창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된 창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 사람이 성질이 급한 건 사실이지만은 창업까지도 그 바대로 밀어서 가면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창업 기업의 창업 교육, 창업 이제 그 준비 마냥 이 창업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러니까 창업 교육 받은 적이 없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 실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대상하고 있는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내수시장, 광주 인근 시장, 사실 최소한 광주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광주 어떤 내수시장을 보고 있다는 이것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물한 개구리식의 이 창업 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이 그러면 그 돈들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이게 보니까 중앙 이게 정부 돈 가지고 하고 있다는 기업이 광주가 가장 높아요. 이게 이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 같은데 은행 돈 그것보다도 정부 돈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정부 돈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은행과 벤처 캐피탈이라는 의존도가 낮고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보니까 소위 공업단지도 비싸잖아요. 일반 주택 집에서 하고 있다. 상업지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입주 문제들. 창업보센터 졸업하고 난 놈들이 입주 문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기업들을 가장 애로사항들은 돈이 가장 항상 어렵고요.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이것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주는 시사점들을 간단히 제가 도출해 보니까 우선 체계적인 창업 교육이 뒷받침이 되고 못하고 있다. 전국에 비해서 창업 준비 기간이 가장 짧은 광주. 그다음에 벤처 창업 자금 확충들,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벤처 창업 기업의 글로벌화, 국내 시장에 너무나 국내 시장 우물한 개구리 같은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물론 기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장 자체는 좀 크게 보고 나갈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벤처 창업 기업들 입지 부분들 집에서 한다거나
일단 뭐 상가가 들어가서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좀 더 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용지 확보 이분 예를 들어서 겪는데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광주의 이 벤처 창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크게 봤을 때는 이 대두되는 문제점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광산구에서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인데 1913 청년 창업 몰래 아니라 벤처 창업원의 저번들을 기술이 중심이 된 지식이 중심이 된 이런 이 창업들 그다음에 혁신 창업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되겠다. 구청 예산이 많이 있다면은 둘째는 원활한 벤처 창업 자금을 공급해서 벤처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경영 능력 향상을 지원해서 우리 광산구 주치센터 같은 이런 역할들 벤처 창업 기업들이 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사업들이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제도전과 재창업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벤처 창업 인프라들을 좀 확충하고 지원 사업 간의 지원 기관들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들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뭐 5가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벤처 창업원의 저변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의 이제 창업 교육은 대학이나 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광산구에서는 스피노프 쪽에 창업하되 그것도 실전 중심의 가르치는 이것보다도 실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메이크 스페이스 같은 것을 유출해 가지고 그쪽에 한번 만들어 보고 러닝 바이 메이킹이 될 수 있는 본인이 만들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창업 교육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발 사내 벤처가 촉진될 수 있는 창업 교육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평동공단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소위 내부에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세미나 하면 느낀 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가서 보니까요. 옛날에 한 제가 10년 전의 생각이 저 창업교육 시키면은 구조조정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일상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현대차, 삼성이 살기 위해서 기획실을 그만 놈도 네 아이디어 좀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회사가 이제 글로벌 이미 정주영 회장 밑에 이 3세에 오면서 얘들은 우리 일반적인 국내 이 기업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1년에 10팀씩 현대차, 삼성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을 내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면서 뭐냐? 네가 만들면 내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놈 경쟁에서 가장 좋은 거 만들어 오면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2년 동안은 네 봉급 줄게. 네 사업자금 인력 대줄게.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도 여기 벤처기업들도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언제? 그러면은 이 소위 소사장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렇고 이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똘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은 스피노프를 장려시키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창업기업도 제대로 못 되는데 그러면은 언택트 중심의 체육과정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청 여성들 제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경희 사장이 이 중앙부처 사무관이 있는데 출산을 하면서 집에서 애를 낳고 청소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진공 청소기 가지고 쭉 하고 그럼 먼지가 남아 있어요. 저기 먼지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 진공 청소기에 스팀과 걸레기능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번 쭉 가면은 먼지를 쭉 빨아들이고 이 저 밑에 있는 얘가 싹 닦는 기까지 해세요. 회사 만들어 가지고 5년 만에 매출액이 1,200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여성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하잖아요. 20대는 안 해도 돼요. 30대 가면 좀 발라야 돼요. 40대, 50대 가면 많이 발라야 돼요. 이게
저는 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바로 왔지만은 그러니까 많이 발라야 되는데 바르고 시간이 없잖아요. 진공 파운데이션을 개발합니다. 이 밥을 하면서 진동을 땅 돌리면 막 지가 두드려서 이 스며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5년 만에 매출액 120억을 만들더라고요. 그 여성들이 갖는 이 생활 밀착적인 어떤 미감 유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벤처 창업으로 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미감 유창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청년도 이 1913 이 청년 창업몰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정부가, 광산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창업 자금인데 창업기업이 정책 자금,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광주시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그렇게 줄 게 아니라 그 여기도 한 몇천억 될걸요. 여기다 아마 그 돈들을 가능한 한 창업기업한테 좀, 특히 기술 창업기업한테 돈을 주는 게 낫겠다. 그 돈들은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에서 벤처 창업장의 비중을 좀 높여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겠는데, 엔젤 투자 펀드 같은 것도 광산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만들어지면은 KB기라고 한국 벤처 투자 주식회사에서 매칭 펀드 해줍니다. 하면은 전국에서 한번 광산구 해가지고 이 구청장님이나 이 의장님들 언론 홍보 나오잖아요. 선거운동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지 1913 청년 창업 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말아먹으면 됩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것도 난 중원건설 같은 거, 저 우리 호반건설 아주 국내 재벌 굴지에 재벌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역을 위해서 당신 진짜 돈 벌려면 여기 투자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원 사람들은 절대 공짜는 없거든요. 당신 투자해서 이 건설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이 벤처 캐피탈 한번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봐라. 이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처음에 내 돈과 나 친한 사람들, 내 형님이나 주위 사람들 가서 돈을 끌어들여요. 좀 크면 엔젤이 들어와요. 그다음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정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여기다 주어버리니까 이 돈은 민간 시장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이 창업 자금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은 이렇습니다. 이게 60%예요. 이게 30%, 이거 10%예요. 미국은. 우리 한국은 6,400억입니다. 이 4조 3천억입니다. 이게 70조입니다. 70조. 이것은 그냥 바람 부리면 넘어져 볼 수 있는 아주 불안전한 시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벤처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인데, 팔로 개척들 글로벌 갈 수 있도록 온라인 팔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국내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지원하고, 제주도는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물류 문제예요. 물리비용을 대줍니다. 물리비용을. 그래서 온라인 팔로 할 때 광산구에서도 뭐 이런 데는 구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이게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 채용하는데 창업기업들이 돈들이 없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우수 인력 채용하면은 창업기업한테 그 비용에 이게 저 세 사람 채용하면 한 사람 봉급을 대주는 그런 방식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구에서나, 이건 사실 구 차원에서 쉽지 않아요. 즉 광주시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모든 기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광주의 전략 산업이나 앞으로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이런 회사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벤처 창업 멘토링 컨설팅, 이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 여기 예산 좀 넣어주십시오. 더 넣어가지고
한번 전국에서 모범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것들.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광산구 주치센터가 저는 초기 단계 1.0을 성공했어요. 2.0을 가야 돼요. 뭐냐? 제가 많은 창업기 만나 보니까 컨설턴트들 못 믿어요. 가장 오는 사람이 뭐냐? 선배 창업자. 한번 내 분야가 유사한 분야 창업한 사람이 딱 그 제주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명의가 한의사가 딱 다리 삐어서 오면 한번 딱 놓으면 나서버리듯이 원 포인트에 이 멘토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이 방식에 2.0으로 가려면은 이제 기존의 컨설턴트 중심에서 기업을 경험해본 선배 창업자들을 잘 매칭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원 포인트든 지속적인 관리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돈 번 사람들이 엔젤 투자를 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기 돈을 돈 번 사람이 넣었으니까 그만두겠어요? 뭐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생태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이게 없으니까 요 예산 좀 더 늘리셔가지고 이게 좀 2.0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 제도전 재창업인데 일단 제도전 사업자들 하나에 대해서 제도전 하려면 한 번 망해봤는데 사람이 한 번 망하면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방식을 못 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창업 교육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필요하겠다는 느낌 나고, 제도전 펀드나 광주가 이런 거 잘 하고 있던데 제도전 사업자들 별도 자금들을 마련해서 이게 이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에서 이 제도전 사업 자금을 별도 꼭지를 만들어서 실링제를 운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실제 은행 창구 가면요 10명 오면 6명이 한번 말아먹고 온 사람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새로 처음 온 사람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 한번 광주시에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광주 TP가 운영하고 있는 빅골 제도전 사업 같은 것들 연계시켜서 해볼 필요 있겠다는 느낌 나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 인프라 부분인데 광주시에 수많은 창업 지원 기관들이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기술 가지고 창업한다고 왔어요. 창조센터 가면 다 됩니까? TP 가면 다 해줍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자 했어요. 벤처 창업 통합 정보 시스템. 내가 서울 사람이든 대학생이든 여기 들어오면은 전체를 다들 어떻게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쪽 기관을 다 연계시켜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중소 벤처기업에서 뭐 저기 우리 스타트업 뭐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광주시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고, 광산구보다는 벤처 창업 통합 정보망들을 구축해가지고 좀 해보자.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벤처 창업 플랫폼들이 이제 다양한 창업 지원기관, 창경센터든 TP든 우리 주치센터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어느 한 곳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돼요. 플랫폼을. 그 플랫폼이 광주 TP를 할 수 있습니까? 창경센터를 할 수 있습니까? 창경센터 저보다 개편 방안 마련하라고 왔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저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 부분 저기는 장관 행사에 내가 동원되고 싶지 않다.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창업 지원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 과정에서 창경센터를 봐야지, 창경센터 하나만 개편 방안 달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창업 벤처기업 입지 부분인데 집에서 오고 있다, 상가에서 오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광주 북구에서 지식사업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나는 광산구에서 이것은 다시 하나 더 만들면은 중앙정부 예산이 부지만 마련하면 중앙정부에서 한 150억 정도 예산 내려보내거든요. 저는 이쪽에 나름대로 조금 제가 연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지식사업센터는 신문에 보니까 지식사업센터가 홍보가 난리 났어요.
부동산 투기업이에요. 부동산 투기업. 민간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돈이 없는 창업기업들, 창업부터 졸업한 기업들을 싼 비용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광주 북과 하고 있는 거 광산구가 더 만들자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낮은 비용으로 창업 도전하게 하고, 또 창업기업들이 각종 시험 측정 장비를 돈을 살 수 없잖아요. 그걸 최소한 3D 프린터든 레이저 커터기든 이렇게 메이크스페이스 하면은 정부에서 2억 5천 또 한 5억 정도 돈을 줘요. 광산 구청 구 차원에서 이게 평동 산단 관리사무소든 어디든 정부 중앙정부 돈이 그냥 막 뿌려주고 있으니까 그거 잡아다가 실제 벤처 창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산업 분야, 우리가 이제 창업 벤처 창업 하면은 모든 창업이 아니라 지역의 주력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미래 신산업에 벤처 창업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광주 보니까 지능형 가전이나 융복합이나 스마트형 스마트 금형이나 디지털 생체 의료나,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되고 나서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앞으로 제가 보건데 휴대폰, 반도체 이후 새로운 먹거리는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이 부분 같아요. 그건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벤처 창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들, 광주가 에너지 산업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김영재 부총장님 계시니까 에너지 공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스텍이 이 포항 지역 지역에 40년 동안 돈을 줬는데 최근에 국가에 기부채는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포스텍이 자립 방안을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돼. 처음부터 포스텍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 꼴락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세계적인 석학 MIT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MIT 교수를 포함해서 이 교수들이 창업을 한번 해본 놈들이 와서 창업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안 해보고 학생들한테 유명한 이론 가지고 강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지역 언론이나 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선다고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 부장님 저 생각 다를 수도 있어요. 냉정하니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만은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 해야 돼요. 포스텍의 전체를 밟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지난번에 신정근 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 해서 분위기 전환 좀 시키자. 전남도 공무원들도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세미나 합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방향이 전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지. 골프를 쳐도 오비 나면 또 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늦었으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이게 좀 중요한 시기고, 그러면서 광산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방향성을 보고 좀 가야 되겠다. 이 광주시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디지털 생체 의료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각종 인허가가 필수게 이게. 그러면 우리 규제 특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 창업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해 먹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규제 다시 특구 지정하는 것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규제에 막혀서 사업을 시도하지 못한 기업들이 신기술을 적용해서 신사업을 검증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신산업 벤처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사업이 잘 돼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게 막 그냥 뿌리고 계속 제대로 뿌린지도 모르고 뿌리기만 하면 되겠느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광주가 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일자리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꺼이 내려왔던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광주시가, 이게 광산구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사실 이게 오늘 듣고 계시는 시장님은 당연히 안 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냥 정치한 사람들 또 정치전 되니까 분들이 들어가서 막 하는데 제가 공약을 보니까 이건 완전 포퓰리즘이에요. 이건 지금 모든 것은 결국은 일자리에 연계된 창업, 산업 육성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포럼은 이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발표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